제가 청약 업무를 해보면 생각보다 당첨이 되셨는데 계약을 안 하시거나 계약을 하시고 나서 입주를 안 하고 그냥 계약 해지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점제 100%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20대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연령대가 어린 20대나 30대는 무주택 기간도 짧고 통장 가입 기간도 짧고 이제 가점제에서 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위치, 유리한 건 아니고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건 사실이어서 안녕하세요. 매경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재테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부동산이죠. 자,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부동산 투자처인데요. 작년 부동산 하락장 이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만 보더라도 50대 1이 넘을 정도로 다시 청약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 매일 점검하는 사이트 있으시죠? 청약홈. 이 청약홈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청약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오신 주문경 부장인 것이고 실제 아파트 청약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지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접 또 청약홈을 직접 운영하시는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네. 소속돼서 이제 근무하고 계신데요. 네, 맞습니다. 예, 주문경 부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한국부동산원 이제 임직원분들이 이 최근 주택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내신 게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주택 청약의 모든 네. 것인데요. 2023년 최신 개정판을 펴내셨는데 네. 예, 청약제도 자체가 워낙 네, 또 복잡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책을 보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예, 이 아파트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일단 고민해 보신 게 청약이잖아요. 네. 그럼 청약이라는 게 아파트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왜 중요한가요? 일단 저희가 보통 이제 한 20, 30대, 20대가 되면 이제 직장을 마련하고 이제 생애 주기에 따라서 결혼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제 내 집 마련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는 이제 준공이 된 이미 이제 단지가 형성돼 있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 마련을 하려면 일단 주변 시세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도 사실 부담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해요. 집 자체가 이제 고가의 재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약에 다들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청약의 장점은 일단 이제 신축이라는 거. 예, 신축이나 새집이라는 거, 예, 사용감이 없는 새집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일단은 이제 완성이 되지 않은 주택이기 때문에 이제 당장 입주는 할 수 없지만 대신에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아서 구입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집은 이제 워낙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비용을 납부를 하기가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분양 청약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내 집을 장기적으로, 왜냐면 분양을 받고 입주 때까지는 최소 2년 반에서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계약금만 있으면 중도금이라던가 나중에 잔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큰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어떤 단지에서 이제 공급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개 단지 정도의 지을 이제 공간에다 아파트를 단지 건설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그 주변이 이제 다 같이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 그리고 광역 교통 인프라라던가 그리고 녹지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누릴 수 있다는 생활 여건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약을 굉장히 내 집 마련에 꼭 한 번은 해보셔야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과 되게 긴밀하게 관련된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럼 부장님께서 이 부동산 투자나 뭐 이런 이제 뭐 실거주 마련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폐가 되지 않다면 괜찮은 뭐 본인의 경험담 좀 말씀드려도.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20살 때부터 청약통장을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붙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가입이 가능한 이제 종합저축은 아니고요. 이제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한데 구저축 중에 하나의 청약저축 가입자거든요. 근데 청약저축은 민영주택에는 청약할 수가 없고요. 공공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해요, 현재.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아직은 저는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못했어요. 왜냐면 계속 넣었는데 이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알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대규모 이제 공공주택지구도 신도시급으로 이제 뭐 3기 신도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도 권역에 있는 이제
택지지구 내에 있는 좋은 단지를 제가 선별을 해서 저는 공공주택을 청약으로 이제 분양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네. 청약이 요즘 뉴스를 보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좀 바뀐 내용이긴 한데요. 아, 네네네. 저 간혹 아파트 청약 뉴스를 보다가 네, 뭐 네. 타 지역을 포함해서 막 네. 수십만 명이 아, 네, 뭐 네, 줍줍 네. 아파트에 몰렸다. 뭐 이런 아, 이제 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청약 제도가 올해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렇게 아, 네. 특정 물건에 이렇게 뭐 수십만 명이 막 지원을 해가지고 네. 정말 진짜 로또 중에 로또 그런 청약을 도전할 수 있게 된 건지 네. 어떻게 제도가 바뀐 건지 아, 네. 궁금합니다. 예, 올해 들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굵직하게 제도가 바뀌긴 했어요. 청약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고정되게 제도가 가기는 좀 사실 어렵고 이제 그 사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올해 조금 변화의 폭이 컸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줍줍이라고 하는 아파트는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줍줍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공급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제 잔여 물량이 남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당첨이 됐지만 내가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을 못 한다던가 아니면 계약은 하고 싶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청약 자격을 이제 적격 검증이 안 돼서 계약을 못하는 부적격 당첨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 분량의 이제 잔여 물량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사업 주체는 이제 무순위 방식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후 무순위라고 하는데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신청 자격이 딱 확정이 되어 있었어요. 정해져 있었어요. 좀 제한적이었는데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거든요. 그래서 세대주일 필요는 없지만 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거는 이제 나를 포함한 이제 나와 같은 등본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집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만 집이 없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우리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 구성원이 다 무주택이어야 되고 그리고 청약 지역도 내가 실제로 등본상 거주하는 지역 내에만 청약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 사는 분이 이제 무순위를 도전하실 수는 없는 거죠. 예. 수도권에 있는 청약을 못 하시는 거죠. 근데 올해 2월 28일자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지역 여건이 아예 다 풀렸고요.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주택 요건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집이 있더라도 무순위로는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몇 달 전에 그 흑석동에 있는 이제 알고 계시죠? 흑석 가이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사상 최대의 시청 건수를 기록을 했는데 단일권으로는 해서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걸 보고 이제 확실히 이게 전국으로 풀리다 보니까 그리고 집이 있어도 청약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누구나 다 청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무순위 줍줍 청약에 진짜 네. 몇십만 대 1내 경쟁률을 네. 보이는데 뭐 이제 간혹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나 아니면 부동산 카페를 보다 보면 이거 뭐 해서 나쁠 거 없다. 공짜로 또니까 한번 긁어나 보자. 뭐 이런 심리 투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 그렇게 참여도 그렇게 괜찮은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당첨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첨이 되고 나서도 이제 대금 지급도 해야 되고 실제 내가 집이 있다고 하면 뭐 나중에 이제 다주택자가 되면 또 세금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고민은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청약 업무를 해보면 실제 이제 이렇게 무순위 중에 나오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많이 저렴한 편이면 확실히 이제 신청권이 좀 크게 뛰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준비는 저는 꼭 하시고 왜냐면 생각보다 당첨이 되셨는데 계약을 안 하시거나 계약을 하시고 나서 입주를 안 하고 그냥 계약 해지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사실 올해 들어서 바뀐 제도가 또 많다고 하시길래 또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청약제도 가운데 또 두드러지게 바뀐 제도 중에 하나가 가점제보다 추첨제가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되게 사실 시장 전체 주는 영향이 클 것 같아서 과거 가점제 위주의 청약제도가 올해 들어 어떻게 이런 추첨제가 확대됐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가점제는 이제 민영주택 일반 공급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당첨자 선정 방식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이 청약제도의 어떤 중심이 되어 왔었던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바뀐 것이고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 가점제 구조가 전용 면적 8호 이하와 전용 면적 8호 초과로 딱 이분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투기활지구나 청약과열 지역 같은 규제 지역 내에서는 아무래도 추첨을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기다려오고 이제 부양가족이 많거나 이제 이러한 세대를 배려를 해서 가점제가 높은 사람부터 먼저 당첨
시켜야 된다는 취지 때문에 투기 같은 경우에는 8호 이하에서는 가점제가 100%였습니다. 추첨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점제 100%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20대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연령대가 어린 20대나 30대는 무주택 기간도 짧고 통장 가입 기간도 짧고 사실 이제 세대를 구성해서 아이가 있어도 부양가족 수가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점제에서 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한 위치, 유리한 건 아니고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건 사실이어서 올해 초에 이제 정부에서 이 가점제를 조금 개편을 해보자. 인기가 좀 있고 선호가 있는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8호 이하로만 되어 있었던 이 가점제 구조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나눴어요. 그래서 60 이하, 60에서 8호 초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나누고 8호 초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분 구조에서 3분 구조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작은 주택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할 수 있고 그건 20, 30대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조금 더 높이자. 가점제 비율을 좀 낮추고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투기랑 청약가열 지역은 사실 투기 지역은 과거에는 100% 가점제, 투기는 그렇고 이제 청약가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였어요 가점제 비율이. 근데 그걸 파격적으로 낮춰서 가점제 비율을 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 이하는 이제 40%가 가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0, 8호는 이제 70%.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8호 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 이런 식으로 478 구조로 이제 다시 재편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청약가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40, 70, 50% 비율로 가점제가 이제 확 이제 줄어들었어요. 나머지 이제 기타 지역이라고 저희가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40%, 6085도 40%, 8호 초과는 추첨제 100%로 이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그렇게 바뀌고 나서 보니까 아무래도 60 이하의 소형평, 60 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이라고 해도 사실 규모상으로는 25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20, 30대 분들이 거주하시기에는 충분히 가족들하고 4인 가족하고 이제 불편함이 없는 주택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추첨제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청년계층의 청약 신청 유입이 확실히 많이 되긴 했습니다. 사실 청년들 세대가 사실 2030 세대가 지난 2년간의 부동산 상승 동안 사실 이 청약을 또 많이 또 참여한 것도 하고 기존 주택 시장도 많이 참여한 걸로 아는데 여전히 청약에서 이렇게 많이 참여를 많이 하시나요? 네, 굉장히 열기가 뜨겁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제 연령대가 어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꼼꼼하고 치밀하게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20, 30대 청약은 계속 될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사실 개편된 또 제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시간이죠. 사실 바뀐 부분이 워낙 큰 부분이 많아가지고 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주택에는 이제 민영주택 말고도 이제 공공주택이 있는데 공공주택 역시도 임대형이랑 이제 분양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이 공공주택 유형 개편에서 이제 공공주택 분양 측면에서 뭔가 이제 바뀐 점이 있다고 또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저희가 이제 민영주택하고 달리 공공주택은 이제 수요계층도 다양하고 그리고 원하시는 주택 유형도 단순히 분양에만 그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임대로 계속 살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임대로 사시다가 이제 분양으로 바뀌는 이제 저희는 이제 보통 분양 전환 가능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재는 임대의 탈을 쓰고 있지만 결국에 막판에는 그건 이제 분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공공분양주택의 한 파트로 이제 분류를 하긴 하는데 그런 이제 다양한 주택의 유형을 이제 정부에서는 니즈에 따라서 공급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크게 이제 기존의 공공주택이 이제 3개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명칭이 있어요. 얘들 이제 네이밍이 있거든요. 이제 나눔형, 선택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형이 있어요. 일반형은 기존의 공공주택, 공공분양주택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별다른 특히 따로 설명드릴 건 없어요. 그거는 일반형은 기존의 공공분양주택하고 이제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공급 유형도 뭐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뭐 다자녀, 뭐 이렇게 기간 추천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유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게 이제 선택형하고 나눔형이에요. 선택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선택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6년을 살아보고요. 내가 분양으로 살지 말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형이에요.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이걸 정확히 제도를 알아야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형이다. 기존에는 저희가 분양자나 임대주택에 크게 이제 5년을 살다 분양전환하는 5년 임대나 10년을 임차를 하시다가 이제 분양전환이 되는 10년 임대주택으로 딱 2개가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
뭐 다른 유형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건 6년 임대가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예. 새로. 그래서 5년에서 10년 하다가 6년으로 되니까 굳이 왜 6년을 했지? 네, 저도 드는데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5년은 이제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거의 공급을 안 했고요. 보통 이제 거의 10년간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네. 계속 공급을 해오다가 이게 이제 임차 기간이 좀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업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단축하신 것 같다는 저도 생각은 드는데 뭐 확실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6년 임대를 하고 6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이제 분양들을 하는 주택이에요. 이거는 이제 6년을 살다가 선택할 수 있어서 선택형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또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공급 유형이 제일 선택할 게 많아요. 다양해요. 이제 이때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청년 특별공급 유형이 등장을 하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린 일반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공급 유형이 변동되는 게 없어요. 기존의 타입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선택형은 그 일반형 주택 플러스 청년 특별공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년 특별공급이 15%나 들어와요. 그래서 꽤나 물량이 많고요. 예. 대신에 이제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이 10%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특별공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기간 추첨, 뭐 노부모 다 있어요. 선택할 게 그만큼 많고, 그래서 이제 선택형 이제 임대주택입니다.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눔형 주택이 있어요. 이 나눔형은 이제 나눠 먹을 파이가 크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서 외우긴 했는데. 시세 차익을 나눠 먹는다는.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외우긴 했는데, 이제 분양가가 좀 저렴해요. 시세 70% 선에서 그 이하에서 이제 분양을 하고, 대신에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매도를 하게 될 때는 이제 시세 차익의 일부분을 이제 사업주체 환수를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야 되는, 공유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이제 특성이 있는 주택인데, 나누는 이제 그 특별공급의 유형이 꽤 큽니다. 대신에 특별공급 유형이 정말 단순해요. 청년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 이렇게 세 가지 타입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 네, 맞습니다. 예, 꿈이네요. 그래서 결혼 장려 그리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다양하게 정부에서 고민을 해서 이 나눔형 주택으로 이제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전체 공공주택 공급 물량 중에 25만 원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눔형으로 이제 그만큼 청년 신혼부부 이제 계층에게 더 많은 주택 공급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새로이 등장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예.